자,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한 자동차라는 이 시대 중에 하나가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자동차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마니아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잘 달리고 섹시한 자동차들이 이제는 만나보기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시대가 정말 끝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마지막 불꽃을 찬란하게 피워낸 그런 모델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로터스의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 에미라 V6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로터스의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인 에미라 V6입니다. 사실 에미라라고 하는 차가 여러 모델들의 후속 모델이에요. 특정한 한 모델의 후속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터스가 이제는 전기차 브랜드로의 전환을 선포를 했고, 또 그에 맞춰서 엘레트라라는 SUV 모델 저희도 한번 시승을 했었죠. 그리고 전기 세단 모델인 에메이아 까지, 그리고 전기 하이퍼카인 에바이아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차를 만나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스포츠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장 환경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SUV 혹은 RV와 같은 형태로 넘어가 있게 됐고, 이런 스포츠카 형태들은 만나보기 힘들어졌으며 출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판매량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사실 어쩔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차들은 편의성보다는 달리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만나기가 힘들어졌는데, 로터스와 같은 스포츠카 전문 브랜드마저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한 대만 더, 한 종류만 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인 에미라는 그런 포인트가 정말 잘 들어맞은, 정말로 이제는 내연기관 스포츠카라고 하는 시장의 끝을 알리는 그런 모델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차를 살펴보면서 내연기관의 끝을 고하는 그런 찬란한 순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분명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터스 브랜드 안에 있는 이 개발자 분들, 엔지니어 분들도 우리가 이제는 전기차를 만든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거는 그런 차가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분명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로터스가 가려고 했던 방향과 함께 그동안에 로터스가 해왔던 방향들,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잘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엘레트라 때도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는 로터스의 최신 차종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메랑 같은 형태의 헤드램프가 2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에미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그런 기존의 로터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쨍한 그런 헤드램프의 디자인을 가져가면서도 그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 출시된 전기차들과 같은 형태의 그래픽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부터 그래서 분명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로터스가 만들어 왔었던 경량, 초경량의 스포츠카와 앞으로 로터스가 가게 될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을 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겉에서 봤을 때 이 에미라의 디자인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 달리게 생긴 그런 엄청난 섹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차 전체적인 크기가 크지도 않아요. 전체 길이는 4,400이 불과하고요. 차의 공차 중량 같은 경우에도 1,500, 뭐 이것저것 케미컬류를 다 넣어도 1,630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낮으며 날카롭고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곳곳에 공기가 매끄럽게 다 싹 빠져나갈 수 있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차가 엔진 큰 거 싫으면은 빨리 갑니다. 근데 정말 잘 달린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코너도 굉장히 잘 돌아야 되거든요. 로터스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인 브랜드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로터스의 디자인이죠. 그런 것들을 이번 에미라에서도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들을 취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뚫려있는 구멍들 중에서 의미 없이 뚫려있는 구멍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맥라렌에서도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 디자인은 형태를 따른다 라는 거죠. 일단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것을 싹 빼버리고 기능적으로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 형태, 그런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에미라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터스라는 브랜드는 항상 디자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편의 장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능에 있어서도 그렇고 항상 극한을 달려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기량을 탑재를 했다던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에어컨도 빼버렸고요. 정말 낮고 가볍게,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빼버리더라도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이 에미라의 옆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4400에 불과하지만 차의 크기가 그렇게까지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낮고 넓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들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런 크기 안에서도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구멍들이 곳곳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성능에 있어서는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멋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느 것 하나가 쓰잘데기 없이 들어간 디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시승을 했었던 엘레트라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세대가 나아가게 되면은 또 다음 세대의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은 엘레트라나 에메아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뭔가 좀 과도한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을 좀 빼고 전기차 특유의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로터스 특유의 감성이 다시 한번 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런 기대가 보이는 게 또 요 옆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얇고 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들을 갖고 있거든요. 얇고 삐죽 튀어나왔다라는 거는 주행을 할 때 있어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도 편의성에 있어서는 적어도 불편하진 않게 만들었다 라는 것들이 담겨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멋진 레드 컬러죠. 거기에다가 휠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도 그렇고요, 캘리퍼도 그렇고요, 차체 색깔도 그렇고요, 어떤 형태로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이런 색 조합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번쯤은 다른 차를 타시더라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주유구는 이쪽에 달려 있어요. 캠리스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 하나마저도 불필요하게 뭔가 저항을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뺀다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해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로터스가 굉장히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MR 방식입니다. 미드십 엔진의 리어 휠 후륜구동 방식이에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완벽한 디자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미드십이라고 하는 것처럼 엔진은 정확하게 뒷바퀴 바로 앞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완벽한 리어 엔진 구조라고 하는 버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딱 요만큼의 구성만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물론 버스하고 로터스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드십이라는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교과서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로터스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엔진룸을 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 뒤쪽을 열어야 되는데, 열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트렁크 공간 자체가 넓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운전석 바로 뒤쪽에도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트렁크 공간도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네,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공간이 약 한 200리터 정도,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151리터 정도 되거든요. 합쳐서 350리터 정도 되는 나쁘지 않은,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은 트렁크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공간은 쓰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촬영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 펠리컨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살짝 눕혀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트렁크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고 넣고 할 때 항상 이 아름다운 엔진의 자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또 로터스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점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를 닫고 보게 되면은 뒤쪽에서 보더라도, 옆에서 보더라도,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면 이 엔진은 그대로 그 모습을,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터스라는 이 태그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 엔진은 토요타의 엔진이에요. 토요타의 2GR 엔진이고, 그 중에서도 FE 타입입니다.
에보라 때도 사용이 됐었던 그런 엔진이 그대로 자태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운전자에게, 소유주에게 굉장한 감성적 만족감을 전달해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면서도 트렁크를 닫았을 때, 아까 이 부분에 트렁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렁크가 있다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숨겨주는, 여기는 그냥 딱 보더라도 이거는 엔진룸이야 라는 감성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매끄러운 라인과 함께 스포일러의 형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날렵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테일 램프, 앞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지나쳐 왔었던 그런 공기 구멍들이 마지막으로 와르를 일으키는 그런 공간들, 그러면서도 굉장히 멋진, 특히 5000rpm 이상으로 넘어가면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굉장히 하이톤의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배기구까지 굉장히 하나하나가 에미라를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조율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래 곳곳에 들어가 있는 이런 핀들은 에미라가 결코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결코 그동안에 이 차를 개발을 하면서 허투루 개발하여 오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끝부분까지 넘어가 있는 이런 핀에 따라서 최적의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이 로터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이미지 중 하나인 경량 스포츠카의 느낌들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 에미라 실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로터스가 과거에 비해서는 편의 장비가 많아졌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이 부족한, 과거의 로터스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일단 로터스라고 하면요, 요 가운데에 뭔가 이런 공간이 있다? 상상도 하기 힘들었어요. 기어 변속기가 있는 그 봉, 그 레버 있는 봉만 제외를 한다면 사실상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요거를 조작을 하기 위한 공간을 뺀다라고 하면은 어깨도 옆 사람하고 닿고요, 무릎도 닿고요, 엉덩이도 닿기 직전이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직전 모델 중에 하나인 에보라 400에서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편의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에미라에서는 에보라 400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해진 측면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와 준하는 수준의 정말 최소한의 편의 장비만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차들보다는 다 조금씩 더 커졌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이런 콘솔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차가 굉장히 낮고 좁고 편의 장비들보다는 주행에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자동 변속기냐 수동 변속기냐에 따라서도 다른데, 수동 변속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 변속기의 구조물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메쉬 타입의 망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 변속기를 선택을 하면서부터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을 조금 더 마련을 해주는 형태로 바뀌게 됐어요. 나쁘게 말한다면은 감성을 조금 잃어버린 건데, 사실 자동 변속기를 선택을 하시는 이유라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운전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조금 더 편의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들일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수동 변속기를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불편한 거야 각오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동을 거는 버튼부터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보호 커버를 열고 시동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또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은 12.3인치, 그리고 가운데 10.3인치의 10.3인치 맞을 거예요.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RPM 게이지가 9000까지 가는 그런 RPM 게이지가 표시가 되고 있고, 속도계하고 변속기,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편의 장비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G메터죠. 중력 가속도가 어느 쪽으로 가해지고 있는가, 랩 타이머 아니면은 트립 통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이에요.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장치 같은 것들이 이 아래쪽에 간단하게 레버로 몇 개 들어가 있다 뿐이지, 대부분의 것들은 다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카플레이와 같은 기본적인 스마트폰 미러링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 덕분에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됐다라는 거,
요거는 사실 꽤 크거든요. 네, 차라리 포르쉐처럼 아예 싹 다 깔아버렸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로터스처럼 아예 경량 스포츠카를 추구를 하는 브랜드가 이런 정도로 탑재를 해줬다라는 것들은 정말 많이 배려를 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알핀 A110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와 비교하면 이 차가 정말 어느 정도로 잘 꾸며준 건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외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뒤쪽에 한 200리터가 조금 넘는 그런 트렁크는 아니죠.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딩을 구겨서 넣어 놨는데 딱 그런 정도의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방을 넣는다거나 자켓을 벗어서 넣어둔다거나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D컷의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KF의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일단은 헤드레스트를 기준으로 할게요. 헤드레스트에 딱 머리를 대고 그에 맞춰서 시트에 딱 밀착을 하고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런 차들은 스티어링 휠의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이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요 에미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 디스플레이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센터 라인을 맞추기 좋으라고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거든요. 근데 딱 맞춰서 보게 되면은 요게 정렬이 안 맞아요. 요거가 지금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조금 이렇게 하면은 맞춰지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헤드레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레스트에 딱 맞춰서 앉았다라고 했을 때 핸들의 정렬과 앞쪽에 있는 정렬이 맞지 않는다는 거, 요게 좀 유일한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이 요 정렬을 못 맞춰서 주행을 못한다, 직진을 못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작은 단점이 하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엘레트라에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터치와 물리 방식이 같이 적용되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엘레트라보다는 훨씬 더 쓰기 편했던 것 같아요. 엘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다 물리 버튼으로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레버 하나하나가 굉장히 얇고 작게, 거기에다가 뭔가 좀 크롬 도금을 해둔 것 같은 소재에 대한 그런 긴가민가한 그런 것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엘레트라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경량 스포츠카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낮고요. 문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옆에가 굉장히 두꺼운 형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타고 내리는 게 굉장히 편리한 축에 해당을 해요. 사실 제가 타봤던 차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차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SLS AMG를 꼽거든요. SLS AMG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 양반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막상 타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한 착자감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가 낮기는 낮아요. 차 문을 열고 조금만 팔을 내밀면 바로 바닥에 손이 다 버리거든요. 이 차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차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로터스 에미라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이제 상암에 있는 한강공원이거든요. 여기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차를 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과속방지턱은 조심스럽게 넘을 수밖에 없거든요. 빠르게 넘어가면은 어딘가 분명 깨질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런 차들을 타면은 항상 나오게 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 중에 하나가 과속방지턱 많아서 못한다 예요. 근데 이런 차라서라기보다는 어떤 차가 됐든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속도를 낮추고 넘어가게 되면은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그런 선에서 방지턱들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방지턱들을 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 차의 이 서스펜션은 상당히 단단한 편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에도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투어, 조금 달리는 맛을 낼 수 있는 스포츠, 그리고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조져봐 라는 느낌들을 선사해주는 트랙 모드까지 세 가지 모드를 선사를 해주게 되는데, 트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온도가 이제 그래봐야 한 5도 6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스포츠 모드나 투어 모드에서의 차이점이 꽤 명확하게 난다라는 것들, 이것도 꽤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서 계속 들리죠, 이 2GR 엔진의 이 절묘한 사운드. 이게 똑같은 2GR 엔진이라고 다 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감성을 빡빡 긁어주는 그런 엔진 사운드가 들린다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주차비를 내셔야 되면은 조금 넉넉하게 공간을 두시고요, 내려서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어를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씩 꺾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파킹은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고, 드라이브나 R로 두기 위해서 기어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뉴트럴이 먼저 들어가게 돼요. 중립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시퀀셜 타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도 브레이크를 딱 밟고 두 번 조작을 해 주셔야지 기어가 제대로 변속이 된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한 번 더 당겨 주시거나 옆으로 꺾어 주시게 되면은 매뉴얼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유사한 방식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은 BMW의 M 모델들하고 좀 비슷한 방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강변북로로 넘어왔으니까, 자유로로 넘어가니까 파워트레인과 함께 주행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00cc 2리터 엔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르세데스 AMG의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8단 DCT가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V6 3.5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토요타의 엔진이 장착이 되고 있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수동은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토요타의 변속기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서 발휘하는 성능이 405마력이에요. 2리터 모델 같은 경우는 380마력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3.5 V6 모델은 405마력이라고 하는 출력을 발휘합니다. 거기에다가 차의 무게가 꽤 가볍다 보니까 이거는 만만하게 보고 강하게 조작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가속력 자체가 엄청나게 임팩트가 센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정지 가속을 했을 때 이제 수동 변속기가 4.3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동 변속기 모델이 4.2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2초대, 3초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러진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지에서부터 시속 100km까지의 그런 모습들이고, 이 차의 반응이라든가 반응 속도라든가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시종일관 붙어서 미끄러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 게 이 로터스의 차들, 특히 또 에미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PM을 딱 띄워보게 되면은 차가 바로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진에서 약간 기를 모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빡! 이렇게 밀고 나가는, 온 힘을 다 모아서 한 방에 땅 쳤을 때 앞으로 날아가는 그런 야구의 타구와 같이, 드라이브성 타구와 같이 굉장히 힘을 응축하고 있다가 튀어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선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5000rpm 이상으로 돌렸을 때 터지게 되는 이 하이 소프라노 사운드, 그러면서도 뒤에서 펑펑 터져주는 이런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어떤 차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상들이에요.
그나마 소리라도 좀 비슷하게 들어봤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제 레이스 경기에 대한 이 중계를 보시게 되면 레이스카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이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매력들을 갖고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어 모드를 하고서 주행을 했을 때 느끼게 된 건데 생각보다는 차가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투어라는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복합 공인 연비가 8.1km/L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 차의 성격과 배기량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넉넉한 연비를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차를 탄다는 거는 그렇게 타기 위해서 고른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 모드를 두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날렵하고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신경질적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상 그래봤자 지금 80, 90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게 너무나 아쉬울 정도인데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이 차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은 수동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로망이라서 샀어요. 샀지만 내가 그렇게 막 수동에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스포츠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렇다면은 오토를 사는 게 맞아요. 두 가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선택이 다를 뿐이거든요. 다운시프팅이 들어갔을 때 제가 걷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차가 알아서 하기 지금 놔두고 있는데 다운시프팅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확 올라가게 되는 이 엔진의 회전수, 그러면서 같이 들려오는 이 하이소프라노의 이 신경질적인 사운드와 함께 AGM이 터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사실 이런 차를 시승을 할 때는 저희도 항상 그렇습니다만 날씨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이런 차들은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거는 이제 운전 실력하고는 별개예요. 운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최근에 날씨가 왜 그렇게 추웠는가, 그리고 그 사이 몇 번 있었던 따뜻했던 날씨에서는 제가 왜 이 차를 빨리 시승을 안 해봤을까, 그런 두 가지, 이 억울함과 아쉬움, 이 두 가지가 같이 드는 그런 주행 느낌이에요. 5000rpm이 딱 5000rpm이에요. 딱 5000rpm에서 느껴지는 음색이 바뀌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진짜 너무나 매혹적이네요. 급격한 차선의 변경 속에서도 차는 시종일관 안정적이고요. 진짜 과거에는 그런 표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주행을 하고 있으면은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시선이 느껴진다, 그런 표현들, 뭐 글로 쓸 때도 그렇고 영상을 할 때도 그랬고 종종 사용을 했었던 그런 표현인데, 오랜만에 그런 느낌들을 다시 받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험하게 해서 아니에요. 그래봤자 요 교통법 안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배기음이 커서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 시내 주행을 할 때는 계속해서 투어 모드로 두고 주행을 했거든요. 그때도 저를 보는 시선들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물론 저를 본 게 아니라 차를 봤겠죠. 스포츠 모드를 두고 자유를 달리는 지금도 그런 시선들이 조금씩 지금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어요. 다 이야기를 하긴 어렵지만 아까 718도 좀 놀아보자고 좀 다가온 적도 있었고요. 911이 다가온 적도 있었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옆에 붙어서 유심히 살피고 가시는 운전자들도 계셨거든요. 제 앞에 비슷한 색깔의 빨간색 EV6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 차의 운전자분도 지금 저를 빤히 쳐다보고 가십니다. 그런 정도로 이 에미라는 한 번쯤은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매력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 차들을 타봤지만 이런 잠시도 방심하기 힘든 그런 느낌의 차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성능이 막 폭발적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짜릿하게 만드는, 그리고 방심할 수 없게 만드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확연히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그런 짜릿함의 순간 속에서 이 차를 즐기고 있으면은 항상 미소가 머금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많이 아쉽네요. 더 이상은 이런 차를 시장에서 만나보기 힘든 게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쉽네요. 자, 지금까지 로터스의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인 에미라, 그 중에서도 더 큰 배기량, 더 큰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는 V6 AT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로터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로터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추구를 해왔었던 거는 편의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이 스포츠카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였다 보니까 전기차가 된다? 과연 그동안의 로터스의 이미지들을 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엘레트라를 시승할 때는 만족감도 분명 높았지만 그거에 준하게 실망감도 굉장히 컸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미라가 더더욱 궁금했습니다. 로터스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마지막 모델인 이 에미라를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도 로터스가 어쩔 수 없어요. 중국 브랜드라는 이 자본의 중국 자본이라는 것들이 묻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사랑해 왔었던 로터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꽃을 발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미라를 시승을 하면서는 그런 느낌들을 또 확실하게 굉장히 안도하고 보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저렴한가?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동안에 로터스가 출시를 했었던 차들 같은 경우에도 결코 저렴하진 않았고, 이 로터스가 출시가 되기 전에 판매가 됐었던 모델들, 뭐 엑시지라든가 에보라라든가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도 1억 초반대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에미라 V6 AT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 가격은 1억 4,900만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동 변속기가 320만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를 해야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금액이었어요. 한 1억 5천이라고 하는 금액에서 이 300만원대라는 추가적인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돈일 수는 있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를 탄다는 거는 사실은 매뉴얼 트랜스미션, 수동 변속기를 사용을 했을 때 진정한 그 진가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았던 그런 측면들도 분명 있거든요. 마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동 변속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판매를 더 많이 늘려서 이 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동 변속기도 같이 제공이 되어야 했던 건데, 그런 측면들을 그래도 골고루 적용을 해준 덕분에 이 로터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마지막 이런 찬란한 순간을 우리가 골고루 만나볼 수 있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오늘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생산은 중단이 됐고 국내에도 아주 극소량의 물량만 들어오게 되면서 이미 구매를 하실 분들은 다 구매를 하셨고, 또 국내에서 더 이상 구매를 하고 싶어도 신차로 구매를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이제 앞으로도 분명 로망으로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지금도 물론 수동 변속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지금도 자동차 마니아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됐을 때 이 에미라를 가질 기회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수동이라서 언급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은 좀 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에서 아주 작은 안도감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올해 시승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년에 또 다른 시승 영상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